말단 병사의 전설 제59장 경찰서 입구에 걸린 휘날리는 경찰 마크가 보이자 차량이 멈추기 무섭게 강진우는 차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왔다. 앞으로 내달리려던 그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다시 몸을 돌려군인 신분증을 꺼내 운전기사에게 내밀었다. 2명의 미녀를 태우고 괴상한 선글라스를 낀 청년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긴 했지만 기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을 단말기에 읽히고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을 되돌려줬다. 이미 본인도 신분증을 꺼냈던 사예리는 그 광경을 보고 조용히 그것을 집어넣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고개를 살짝 저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소대장님은 참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시다니. 정말 나보다 어린 사람이 맞나? 한편 내내 사예린을 몰래 훔쳐보던 유아은 역시 그녀가 신분증을 꺼내는 걸 보았다. 그리고 그게 택시 요금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유아은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왜 나는 그런 걸 눈치 못 챘지? 왜 사예린 언니는 이런 걸 다 알고 행동하는 거야? 속으로 자책하던 유아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강진우는 두 부하의 마음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신분증을 챙기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물론 유아은과 사예린도 급히 마음을 추스르고 그 뒤를 따랐다. 넓은 경찰서 안에는 경찰관이 단 3명뿐이었고 나머지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강진우는 다른 경찰은 어디 간 거지? 하고 의문을 품지도 않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을 향해 외쳤다. 경찰관님!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3명의 경찰은 테이블에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며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강진우의 말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그들 중 아무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경찰관님! 신고하러 왔다니까요? 강진우는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한번 외쳤다. 누가 봐도 그의 목소리엔 짜증과 불만이 가득 묻어나 있었다. 그제서야 젊은 경찰 하나가 고개를 돌려 강진우를 흘긴 노려보더니 뭔가 말하려던 찰나 얼굴 표정을 바꾸고는 씩 웃으며 다가왔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들, 무슨 일로 도와드릴까요? 그는 강진우 뒤에 서 있던 유아은과 사예린에게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하지만 두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강진우가 곧바로 입체 사진기를 꺼내며 말했다. 경찰관님, 제 동료들이 실종됐습니다. 여성들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강진우에게 불쾌감을 느꼈던 경찰은 사진에 담긴 여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사진을 뚫어지게 보며 침을 꼴깍 삼켰고 아무렇게나 말했다. 실종이? 네네, 문제없습니다. 경찰이 도와드리죠. 그가 눈은 계속 유아은과 사예린의 몸을 훑고 있었지만 전자 기록용 펜을 꺼내 메모를 하려는 걸 본 강진우는 방금 전의 분노를 억누르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분들이 실종된 걸 처음 알게 된 건 언제입니까? 경찰이 첫 질문을 하자마자 뒤쪽에서 다른 경찰이 그의 어깨를 툭 치더니 눈짓을 보내고는 그를 데려가 몇 마디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둘은 고개를 흔들기도 하고 끄덕이기도 하며 뭔가 심각하게 의논하는 듯했다. 이윽고 돌아온 경찰의 얼굴엔 더 이상 웃음기 따윈 없었고 철저하게 원칙주의자 같은 표정으로 돌변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질문을 이어갔고 강진우가 다직 실종된 지 2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노트를 덮으며 소리쳤다. 장난합니까? 실종된 지 24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뭐하러 신고합니까? 경찰 일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십니까? 그는 그렇게 말한 뒤 강진우를 완전히 무시하며 동료들과 다시 수다를 떨러 돌아갔다. 그 말에 강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도 사실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접수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급한 마음에 그걸 잊고 말았던 것이다. 이래서야 경찰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겠군.
그러면서도 그는 아까 미소를 짓던 경찰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의아했다.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눈 거지? 물론 그 의문을 경찰한테 직접 풀 수는 없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강진우는 황급히 유아은과 사예린을 데리고 경찰서를 나섰고, 그 뒤로 남겨진 경찰들의 시선이 두 여성의 뒷모습에 음흉하게 꽂혀 있는 것도, 그들끼리 나누는 대화도 듣지 못했다. 기록을 하던 경찰은 두 여인의 뒷모습을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혀를 차고 말했다. 젠장. 저 자식 정체가 뭐야? 곁에 있는 여자들도 끝내주는데 실종됐다는 여자들까지 다 미인이라니. 아까 그와 귓속말을 나눴던 경찰이 말을 이었다. 그렇게 맘에 들었으면 아까 적당히 핑계대고 구금하자고 내가 말했잖아. 기록, 담당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까도 말했잖아. 지금은 민감한 시기라 괜히 사고 치면 우리 윗선이 곤란해져. 게다가 너도 알잖아. 말란성에서 실종된 여자들은 결국 어디로 가든 간에 나비춤의 손에 들어가. 결국 우린 나중에야 맛보게 될 테니까 굳이 지금 무리할 필요 없어. 두 번째 경찰은 실망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방금 그 두 여자는 진짜 끝내줬어. 당장이라도 데려다 한바탕 즐기고 싶을 정도였지.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돌아올 땐 이미 수백 명은 거쳤겠지? 뭐가 남겠냐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또 다른 경찰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급하시면 지금 바로 나비추매에 넘기세요. 좋은 물건 있다고 알려주면 돈도 좀 벌고 첩맞은 당신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두 번째 경찰은 손을 휘저으며 다급히 말했다. 그런 거, 남의 밥그릇 뺏는 짓은 못해. 그 여자들, 분명 누군가가 찍어놨을 거야.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그 조폭들한테 찍히기라도 하면? 아내한테 들키는 건 둘째치고 인생 끝장나. 그 말에 다른 경찰들이 우아하 웃으며 주제를 바꿨다. 한편 속은 타들어가지만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강진우는 말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화도 호텔로 향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느껴졌다. 이사벨라와 나머지 동료들이 사라졌는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실종된 지 24시간도 안 됐다고 받아주지 않고 그렇다고 조폭을 찾아갈 인맥도 없었다. 그냥 길거리에서 찾자니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인파 속에서 어떻게 찾겠는가. 부하들을 흩어보내서 찾게 하자니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지도 몰랐다. 곁에 있는 유아은과 사예린에겐 어떻게 할까 물어도 둘 다 말이 없었다. 결국 부대원 전원을 모아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강진우는 몰랐다. 그의 곁에 있는 두 여인을 노리는 불온한 눈빛이 이미 따라붙었다는 사실을. 택시에 오르는 그들의 뒤를 몰래 따라붙은 평범해 보이는 승용차 한 대. 그 안에는 거칠고 음험한 기운이 풍기는 남자 셋이 타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뒷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에게 물었다. 형님, 저 둘이면 얼마쯤 받겠습니까? 그 형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옆에 앉은 남자가 먼저 끼어들었다. 외모만 봐도 50은 기본이고 100만은 넘길 거려. 하하, 돈 생기면 좋은 차부터 바꿔야지. 운전기사가 한껏 기대에 부푼 목소리로 말하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님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았다. 담배를 입에 문 채 이를 갈며 욕설을 내뱉은 형님은 말했다. 그따위 한심한 생각으로 어디다 써먹겠냐. 단순히 팔아넘길 생각밖에 없냐. 저런 물건은 가게 차려서 직접 굴리는 게 낫지. 그게 아니면 협박용으로 써먹어도 한 건에 100만은 우습다고. 조수석에 앉은 남자는 걱정스러운 눈치로 말했다. 형님, 잊으셨습니까? 말란성에서는 함부로 협박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규정상 단독 여행객만 대상이지 단체 관광객이나 현지인은 손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관광업계에 해를 끼치면 큰일 난다고요. 형님은 또다시 그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으르렁댔다. 그딴 건 내가 더 잘 알아. 우리가 지금 왜 뒤따라가는 건데? 정보 수집하자고 그러는 거잖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라고. 말다툼이 오가던 그때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형님이 뭐라 소리치기도 전에 운전자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형님, 저 여자들 화도 호텔 투숙객이네요. 형님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확인하더니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젠장, 정보국장이 관리하는 호텔이잖아. 시간만 낭비했네. 다들 알잖아. 그 양반한테 엮이면 골치 아프다고. 됐다. 돌아간다. 그 시각, 강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급히 호텔 입구로 달려가고 있었다. 마침 호텔 종업원이 안에서 나오는 손님을 위해 수동문을 열던 중 강진우와 그 손님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강진우는 약간 흔들렸지만 금세 중심을 잡았고 상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강진우는 재빨리 다가가 종업원과 함께 그를 부축하며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려던 찰나 깜짝 놀라 소리쳤다. 당신은? 넘어진 사람은 다름 아닌 얼마 전 강진우의 군인 신분증을 확인하던 정보사령관 맨델라였다. 종업원은 겁에 질렸다. 평소라면 욕설이 먼저 튀어나와야 할 사령관이 허리를 부여잡으며 아야야 하고 신음만 뱉더니 선글라스를 낀 강진우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오히려 환한 미소로 괜찮아요 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게 정말 그 악명 높은 정보사령관 맨델라가 맞단 말인가. 얼마 전 그를 거슬린 자는 사라진다는 소문까지 돌던 바로 그 사람인데. 그러자 종업원은 문득 떠올렸다. 선글라스 낀 이 남자. 얼마 전에 사령관님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는 소문이 그 인물이다. 하지만 의문도 들었다. 사령관님은 아까부터 호텔 입구 근처를 서성이셨는데 왜 이 청년을 미리 마중 나가지 않고 오히려 부딪히게 된 거지? 하지만 종업원은 더 이상 상상하지 않았다. 사령관의 옷을 툭툭 털어주고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로 부딪혔네요. 정보사령관 맨델라는 강진우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 강진우는 내가 들이받았는데 왜 저 사람이 사과를 하지? 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머릿속에 불이 하나 켜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다급히 입을 열었다. 혹시 정보국장이시죠? 맞습니다. 강진우님. 저는 말란성 정보국장 맨델라입니다. 지난번 무례를 저질러 정말 죄송했습니다. 맨델라는 예의 바른 미소로 대답했다. 강진우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맨델라 국장님. 오히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유아은은 두 사람이 정중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고 사예리는 유아은이 뭔가 말하려다 멈칫거리는 걸 눈치채고는 다가가 조용히 귀띔했다. 소 대장님, 정보국의 힘을 빌리려는 거예요. 그제야 강진우가 왜 여기서 시간을 끄는지 이해한 유아은은 화들짝 놀랐다. 또 놓쳤어. 왜 나는 이런 것도 생각 못하는 걸까? 정말 내가 언니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걸까? 저쪽에서 얘기하죠. 강진우는 대기실 구석에 있는 소파를 가리켰고 맨델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유아은을 향해 말했다. 유아은, 넌 언니니까 먼저 올라가서 동료들 안심시키고 있어. 사예리는 나랑 같이 가자. 깊은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던 유아은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난 언니야. 언니라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난 포기할 수 없어. 꼭 제대로 된 언니가 되어야 해. 그게 나를 위해서고
소대장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야. 그녀는 가슴을 펴고 딱딱하게 경례한 뒤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강진우는 여전히 자신 곁에 있는 이들의 감정 변화 따윈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사혜리는 조금 전까지 풀이 죽어있던 유아은이 갑자기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고는 차가운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언니도 결국 마음을 다잡았네? 이제야 좀 숨 돌릴 수 있겠어. 강진우와 맨델라는 마주보고 앉았고 사혜리는 조용히 그의 등 뒤에 섰다. 강진우는 앉자마자 곧장 본론을 꺼냈다. 제부와 몇 명이 쇼핑하러 나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이미 상황을 알고 있던 맨델라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실종이? 그럴 리가요. 그의 목소리에 놀란 한 종업원이 손님에게 드리려던 음료를 놓칠 뻔했다. 사혜린이 재빠르게 그걸 받아들었고 맨델라는 귀찮다는 듯 그 종업원을 째려보며 손을 휘저었다. 종업원이 물러난 뒤 강진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부하들은 시간 개념이 철저한 군인들입니다. 제때 돌아오지 않은 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혹시 맨델라도 경찰처럼 24시간 지나야 실종 접수 가능 같은 말을 꺼낼까봐 미리 선수를 친 것이었다. 맨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그러니까 무언가 사고가 생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경찰서에도 다녀왔는데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신고를 받는다며 돌려보내더군요. 강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에 맨델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냉소를 지었다. 강진우님은 외부인이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 현지인들 사이에선 경찰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고를 접수해도 그게 해결되는 건 원숭이 해되지 다릴 겁니다. 왜냐고요? 경찰과 조폭은 한통속이거든요. 한통속이라고요? 설마. 강진우는 깜짝 놀라 되물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정부군도 저 지경인데 경찰이라고 별 수 있겠나? 그러고는 맨델라를 향해 의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맨델라는 강진우의 눈빛을 단번에 알아챘다. 혹시 나도 그들과 같은 부류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시선이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강진우님. 저희 정보국은 정보만 수집하는 조직입니다. 돈이 오가는 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란성은 관광의 중심지지만 매년 실종되는 외부인이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뭐라고요? 수십만 명이 실종된다고요? 강진우는 충격에 찬 목소리로 되물었다. 무표정하던 사혜린조차 그 말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정도면 뉴스라도 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곳에 누가 다시 오겠어? 맨델라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곳의 연간 유동인구는 수십억 명에 이릅니다. 수십만 명쯤 사라져도 비율로 보면 너무 작죠. 그리고 대부분 혼자 다니는 사람이나 단체 여행에 속하지 않은 관광객들입니다. 가족들도 이곳에서 실종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죠. 말도 안 돼요. 가족이 연락 안 되면 당연히 실종으로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강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하지만 맨델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곳에는 그들을 대신해 출국 기록을 만들어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들이 이곳을 떠난 걸로 처리되죠. 그러니 누가 이별해서 실종됐다고 의심하겠습니까? 뭐라고요? 출국 기록까지 조작한다고요? 강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 놀랐다. 네, 맞습니다. 이 행성의 정부가 이 일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맨델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이 별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까? 강진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단순히 명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사적인 이익도 크죠. 맨델라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사적인 이익이라뇨. 정부 관료들이 직접 사업이라도 합니까?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인신매매와 성산업이죠. 맨델라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강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충격적인 진실에 말 그대로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인신매매, 성산업. 그는 그 말을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듯 되풀이했다. 그러자 맨델라는 진지한 눈빛으로 설명을 이었다. 비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종된 수십만 명 중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은 이들은 그 여성들의 연인이거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사망자를 제외하고 전원 성매매 조직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내 부하들도. 강진우는 입술이 떨릴 정도로 겨우 그 말을 이어갔다. 그의 머릿속엔 미인이라서 노린 놈들이 납치했다는 단순한 가설만 있었지 이런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음성은 떨렸고 옆에 있던 사혜린 역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두 주먹은 너무나 세게 쥐고 있어서 손등의 핏줄이 툭툭 솟을 정도였다. 만약 그들이 조직에 납치된 거라면 거의 100% 나비추매로 넘어갔을 겁니다. 맨델라가 단호히 말했다. 나비추매? 강진우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네, 이 조직은 말란성의 밤 문화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산하에 있는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만 해도 수백만 명에 달하죠. 실종자들 대부분이 이 조직을 통해 어딘가로 팔려나간 겁니다. 그런 조직을 당신들은 왜 그냥 두는 겁니까? 강진우는 차가운 말투로 물었다. 그 순간 맨델라는 왠지 선글라스 너머로 강진우의 차가운 시선을 느낀 듯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목이 약간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다. 우리가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우리 정보국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둘째, 그 조직은 정부, 경찰, 헌병대까지 모두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 뒤엔 군부의 고위 인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솔직히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그 말을 마친 맨델라는 속으로 음험하게 웃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히 헌병대에 화살을 돌렸겠지. 수천조짜리 이권을 왜 나눠야 하지? 이젠 정보국이 독점할 차례야. 쨍그라. 강진우 앞에 놓인 유리컵이 그대로 소나기에서 깨져버렸다. 놀란 사혜리는 곧장 그의 손을 붙잡아 다친 부위를 확인했고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은 뒤 손수건을 꺼내 정성껏 감싸주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아픔도 피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맨델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국장님, 제 부하들이 어디 있는지 꼭 찾아주십시오. 소식이 닿는 대로 바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맨델라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맨델라는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런, 너무 과하십니다. 강진우님이 요청하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반드시 부하들의 행방을 알아내겠습니다. 저희 정보국도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닙니다. 곧 소식이 들어올 겁니다. 소식이 오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우가 정중히 인사하자 사혜린 역시 그 옆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다. 강진우와 헤어진 뒤 맨델라는 리무진에 몸을 실은 채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부관이 조급한 표정으로 물었다. 국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맨델라는 느긋하게 웃었다. 재난별, 아니, 강진우 말이야. 참 괜찮은 장교야.
불쌍하게도 그 말도 안 되는 루머 때문에 군에서 쫓겨난 매춘부 부대밖에 붙지 않는다는 게 아쉽지. 그리고는 담배를 비틀며 다시 물었다. 그래서 그 롱부츠 부대 놈들이 숨겨둔 미녀들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나? 부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헌병사 사나이 늑대파라는 조직이 관리 중입니다. 그들 소유의 지하 창고에 숨겨놨습니다. 늑대파. 그 여장 남자 옷가게 차리고 수면가스를 써서 혼자 다니는 여자들 납치하던 그 조직 말이냐? 맨델라가 되물었다. 맞습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덩치만 큰 다른 조직보다 훨씬 돈이 많죠. 왜냐면 건드리는 대상이 전부 외모 출중한 관광객이고 리스크도 적으니까요. 헌병사 쪽에 탄 부관이 밀어주지 않았다면 진작에 다른 조직에 먹혔을 겁니다. 늑대파 안에 우리 쪽 사람도 있나? 예, 한 명 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우리한테 구출된 여성들 앞에서 늑대파는 헌병사와 연결돼 있다는 증언을 해줄 겁니다. 늑대파 놈들, 혹시 그 여자들한테 손대진 않았겠지? 아닙니다. 탄 부관이 강진우의 정체를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늑대파는 여직원들 대접을 조상님 모시듯 하고 있습니다. 좋아. 작전이 끝나면 내부 정보원은 가짜 죽음으로 정리하고 다른 신분으로 재배치하도록 해. 맨델라는 부관의 표정을 보고 그 판단이 옳았음을 느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충성심이 생기지. 기동부대는 준비됐지. 예, 전원정보국이 직접 양성한 정의 요원들입니다. 제1팀 50명으로 늑대파 정도는 가볍게 처리 가능하고 제2팀은 이미 헌병사 각 거점 인근에 잠복 중입니다. 언제든 기습해 점거할 수 있습니다. 제3팀은 특급 저격수들입니다. 헌병사 고위 간부 제거용입니다. 급박한 일정이라 일부는 외부 계약 킬러들로 구성됐습니다. 좋아. 1팀과 그 배후 조직엔 작전 성공 후 넉넉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몇 년간 외부로 빼돌려 쉬게 해 시선 분산용으로. 맨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헌병사 쪽 병력은 어떻게 되어 있지? 두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하나는 흑도 조직으로 위장의 강진우가 전투를 시작하면 나비추매를 섬멸하고 다른 하나는 경찰 쪽을 견제하게 됩니다. 좋아. 경찰서와 헌병사 내부에 심어둔 우리 요원들. 양쪽이 충돌하는 틈을 타서 내부를 붕괴시켜라. 부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경찰서 쪽은 움직일까요? 설령 움직이려 해도 구청장이 허락 안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맨델라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경찰이건 정부건 지들 금고가 털린다는 얘기만 들리면 손님이고 뭐고 전부 내팽개치고 나비추매 쪽을 도우러 달려갈 테니까. 우린 그 틈에 공연장에서 화려하게 등장하면 돼. 우리 손에 없거나 줄타기 하는 애들은 전부 강진우 손이나 헌병사 손 빌려서 없애버려. 우리가 직접 나서는 건 딱 필요한 순간에만. 그럼 이제 작전 개시하시는 겁니까? 나비추매 쪽 6번째 축이 먼저 보고 올 거야. 일단 좋은 장소부터 잡고 쉬자고. 5시간 후에 우리 사랑스러운 재난별 장교님과 다시 마주해야 하니까?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맨델라가 웃었다. 그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롭고 섬뜩했다.